시키는 이유. 많고도 많지만 그중에서도 엄마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엄마들은 말합니다. 윤! 두들기지 말고. 이거 왜 두들겨? 왜? 그 얘가 망가지잖아. 엄마 망가지면 사준다고 했어? 안 사준다고 했어? 안 사준다. 그지? 그럼 두들기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지? 안 되겠나. 여기. 시끄러. 윤아, 안 한다고 했잖아. 그지? 시끄러. 엄마의 두 번째 경고. 어디로 갔을까? 한 바퀴 돌아야지. 그러나 역시 통하지 않습니다. 시끄러워. 이젠 둘째 건이까지 가세했습니다. 윤아. 고윤! 그만해. 고윤! 그만해. 건아. 고건. 늘 이렇게 큰 소리가 나고 엄마가 폭발해야 그제야 말귀를 알아듣는 아들들. 사소한 일로 시작해 전쟁으로 끝이 나는 주된 이유입니다. 그러다 보니 엄마에게도 아들에게도 남는 건 상처뿐이라는데요. 하지마 이렇게 여러 번 말할 때는 그때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맨 마지막에 감정적으로 꽝 터뜨려서 할 때는 그때는 받아들이죠. 근데 그 전의 과정을 아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은 채 맨 마지막만 받아들이니까 엄마가 나를 미워하나 보다, 엄마가 나를 찍어 누르려고 하나 보다 그런 거죠. 그 전에 무수한 과정을 아이들은 잘 기억하지 못해요, 남자아이들은. 엄마들은 말합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 아들을 사랑한다고. 그리고 제 몫을 다하는 아들로 키우고 싶다고. 그래서 잔소리를 하고 끊임없이 큰 소리를 내게 된다는 것. 그게 엄마의 마음입니다. 애들 다 그럴 수 있지. 근데 하지만 내 아이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내 아이만큼은 안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제재도 많이 하고 잔소리도 많이 하고. 허용 범위, 울타리를 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를 이제 벗어나려고 할 때만 이렇게 집어오고. 안 그러려고 노력은 하는데 쉽게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아이하고 계속 소통하고 싶고 같이 대화하고 싶고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들에게 좋은 엄마가 된다는 것. 그 시작은 아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나와 다른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는데요. 딸로 태어난 엄마는 알 수 없는 아들의 세계. 아들을 이해하기 위해 3명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엄마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네네, 맞아요. 그러면 재밌는 걸 하고 싶은 게 다양하죠. 남자애들이다 보니까 외부 나가서 이제 뭔가 자전거를 탄다든지 뛰어논다든지 공을 갖고 이제 같이 함께 논다든지 이런 활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저희는. 아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몸으로 노는 것도 물론 남자아이들이니까 해주시겠지만 균형을 맞추셔야죠. 더 중요한 것은 소통이에요. 아이들이 많을수록 더 많이 각각의 의견을 들으실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되거든요. 소통 능력이 부족한 아들. 놀이를 통해 아들과 대화하는 법을 먼저 익혀야 한다는 선우현 교수의 조언. 윤희가 이렇게 때를 쓰는 게 분명 제가 단호하지 못해서 이렇게 때를 쓰게 된 거겠죠? 사실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행동에 대해서 좀 규칙을 마련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규칙을 정했으면 같이 그걸 써서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고. 딸보다 규칙에 민감한 아들. 함께 규칙을 정하고 지켜나가면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습을 했을 때는 진짜 한 10분을 못 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한 20분 만에 풀 거를 1시간 이상이 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 지금 그게 제일 걱정이거든요. 좋아하는 거에 훨씬 더 빨리 몰입하고 몰입도가 굉장히 깊고 그게 또 아들들이 딸하고 좀 다른 점 중에 하나예요. 집중을 할 만한 환경을 만들어주면 더 잘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네네.
아들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선 환경이 중요하다는데요. 시각이 민감한 아들의 특성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근데 공부 공간에서 이런 걸 보면은 자연스럽게 시선이 이쪽으로 돌려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좀 공부방을 심심하게 만들어주고 시각적인 자료를 자기가 구성을 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각적인 자극을 줄이면 집중력도 높아진다는 것. 어머니 안녕하세요. 주한이네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주한아, 아저씨 오셨다. 안녕하세요. 주한이 방이 조금 바뀐 것 같죠? 한쪽 벽을 가득 채우고 있던 장난감과 책을 모두 딴 곳으로 옮겼다는데요. 시선이 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민한 시각을 학습에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남자아이들은 청각적인 자극으로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시각적인 자극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돼요. 그대로 가만히 앉아서 듣고 공부해라 라고 하는 것보다는 무엇인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라든지 도표라든지 그래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 설명을 할 때 훨씬 더 잘 이해를 하게 되죠. 아들만을 위한 공부 비법, 바로 이 보드판입니다. 마음껏 움직이면서 뭔가를 그리고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죠. 오래 앉아있지 못하는 건 여전한데요. 달라진 건 보드판. 그런데 책상에 앉아있을 때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냅니다. 문제를 풀다가도 항상 왼손에는 공룡을 잡고 있고 뭔가를 잡고 있었잖아요. 근데 주변에 이제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조금 더 집중도가 빨라졌어요. 그다음에 그 과제물을 하는 속도가 조금 더 빨라요. 엄마 잘라줄게. 윤희네 집은 어떨까요? 어떻게 말해야 돼, 윤아 엄마한테? 엄마 안 들리면 소리 지른다. 아니고 크게 말해. 그렇지. 소리 지르지 않고 크게 말하는 거지. 나 배신했어. 한 달 전 윤희와는 그건 배신이 사뭇 아니지. 다른 모습입니다. 일단 때부터 쓰고 보던 윤희. 엄마가 소리는 어떤 때 지르라고 그랬어? 안 하려고 그냥 내 맘대로 못하라고 엄마 맘대로 엄마 미워. 이랬던 윤희를 변화시킨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한 장의 종이가 그 비결, 칭찬 스티커. 이게 예전에 썼던 칭찬 스티커인데 예전에 거는 이게 50 해야지 완성이고 그리고 어떤 걸 했을 때 스티커를 주는 거 없이 그냥 뭔가를 잘했을 때 주는 거였거든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막 이런 거였다면 이거는 정말 꼭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항목을 정해요. 네? 이거는 치카 잘하면 붙이는 거, 이거는 정리 잘하면 붙이는 거. 이거 여기까지 가면은 뭐 한다고 그랬지? 장난감. 윤희가 직접 정한 규칙입니다. 윤희는 스스로 규칙을 정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는 중이죠.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규칙에 민감하고 또 규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여자아이들보다 반응을 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자아이들하고 어떤 부분들을 해나갈 때는 반드시 규칙을 미리 정해놓고 그 안에서 협상을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갖고 있는 유식공룡 카드 한 자리에 모이는 것조차 힘들었던 아들 셋 효선 씨네. 아빠 1등 4 1, 2, 3, 4, 5 나이스. 4 보드게임을 계기로
한자리에 모이는 게 가능해졌다는데요. 7.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는 게 지금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사내 아이다 보니 몸으로 놀아주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한 줄 알았다는 효선 씨. 신체 놀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돼선 안 된다는 걸 이제 깨달았는데요. 아들들이니까 뭐 몸으로 놀아주면 돼.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아빠도 아이들과 소통할 준비가 되어야 되거든요. 아이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말을 하고 말하는 것을 부모님이 들어줬을 때 아이들이 훨씬 건강하게 성장을 하거든요.